자, 다음은 다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강의하실 HEM 지요셉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뒤에 있는데 마음속에 되게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김봉준 부사장님도 그러고 저희 그룹에서 사실은 드림월드 그룹이 가장 무서운 그룹 중에 하나예요. 가장 수준이 높으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저 이전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너무 찬물을 끼얹을까 봐 근데 제가 드림월드 그룹은 정말 이렇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메이 분들 앞에 처음으로 쓴 게 드림월드 그룹이에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백스코였죠, 저희가. 백스코에서 그때 리더님들도 처음 뵀었고 그때 아메이의 김경진 부장과 함께 와가지고 처음으로 설명을 했던 게 드림월드 그룹이었고, 그래서 벌써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어느 수준까지 이제는 박사학위 이상의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정말 아메이라는 그룹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저희가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PT를 자주 바꿀 수가 없어요. 교육팀이나 이런 쪽에 이제 승인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PPT의 내용은 일부 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PPT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사실은 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냐? 이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다가올 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1전공이 경영학이거든요. 1전공이 제가 원래는 학부를 경영 IT로 시작을 해서 뭐 C++ 하는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언어였던 C++까지 하고 언어도 배우고 또 재무, 회계 이런 쪽도 좋아했고 국제관계학도 했었고 한때는 법학부 가고 싶어가지고 민법까지 했었어요. 형법만 안 들어가 민법까지 갔다가 국제관계학도 했다가 그러다가 제가 생명과학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생화학이랑 미생물학, 유기화학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꿈에 미생물학이 꿈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학부 사무실에 가서 저는 생명과학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은 전과는 안 되고 복수 전공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생명과학을 부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남들은 124학점, 130학점 하고 졸업하는데 저는 177학점 정도를 했어요. 11학기를 다녔어요, 학부만. 그 정도로 이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저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학문이거든요. 오늘 근데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했던 게 다시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경영학이라는 원리로 잠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거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행복의 가치를 전달할 때 예전에는 행복 이꼴 제품이었어요. 기업은 제품 이꼴 돈이고 고객은 제품 이꼴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제품 하나로서 기업과 고객 양쪽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제품이 고객에게 행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를 느끼고 계시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품이 고객의 행복이 되는 영역이 아직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제약 산업일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에게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행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이 많은 제품들이 아이폰이 그냥 행복이 아니잖아요. 아이폰 주변에 딸려 있는 무수히 많은 트렌드와 애플리케이션과 편의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폰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차는 차 자체로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차가 행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차 주변에 딸려 있는 편의성,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연결성,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이제는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의 제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 주변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고자 하는 사람의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이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는 사람에게 딱 맞는 거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가기 위해서 사실은 아메이는 10년 전부터 이 어려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 잠시 말씀드리면은 되게 웃긴 일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숙했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사를 처음 창업하게 된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교수를 할 때 과제를 저하고 홀차펠 교수님 둘이 팀업을 해가지고 과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따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과제가 7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정부 과제만 70억 정도를 운영을 했고 학생이 22명이었어요. 저희 연구실에. 그러다 보니까 뭐 박사, 석사, 포닥 해가지고 학생이 22명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막 찾아다니고 뒤지는데 엄청나게 좋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이 공간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창업보육센터라 네가 창업하면 이 공간 줄게라고 하셔가지고 얼결에 창업을 했다가 회사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게 얼결에 창업을 했다가 얼결에 창업을 했는데 또 놀라운 거는 창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 아는 교수님이 저녁 먹으러 올래? 우리 여기 창업학부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했는데 여기 심사위원으로 창투사 대표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저녁이나 먹어 해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저희 뭐 하는지 얘기했더니 갑자기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스닥 상장 승인은 나왔고 이 여정을 오면서 투자금을 54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정도로 저희가 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축복이 넘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행복이라는 그 컨셉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슈퍼파워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요즘에 많이 부르는 단어거든요. 슈퍼 리스펀더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 PPT에 잠시 나오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가 저희가 왜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받았고 저희 학생들이 왜 20명이 넘게 학생들이 몰려 들어왔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돈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정부 과제를 했느냐, 그 이면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이전에는 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다시피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을 거고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유전자를 다 읽어드렸더니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유전자가 99.9%가 똑같은데 아무리 건강해도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지가 않아요. 그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의 건강의 비밀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마블 같은 영화 보면은 슈퍼히어로들 나오잖아요.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근데 마블 영화는 조금 애매해요. 거기서는 이제 뮤턴트,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뮤턴트라는 거는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슈퍼파워를 얻을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티코가 있는데 티코를 몰고 나가서 엄청나게 사고를 내고 여기저기 다 들이받아서 범퍼 떨어지고 이러고 다음 날 아침에 나왔더니 이게 BMW 7 시리즈가 돼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뮤턴트가 슈퍼파워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슈퍼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전자들이 저에게 와서 붙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자는 다 고정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추가 유전자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우리의 장내 미생물들로부터 우리의 추가 유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아산병원이랑, 요즘에도 정부 과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50억 좀 넘는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산병원이랑 같이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과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과제에서도 아산병원의 교수님이 뭐를 받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예전에 보셨어요? 120살 먹은 할머니 TV에 나오셔가지고 초장수, 너무나도 건강하신데 줄담배를 피시는데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시는 그런 할머니 보셨죠? 폐암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예전에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이 병원에서 뭐를 받냐 하면은 헬시 스모커라고 해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데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봐도 폐가 아기 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교수님도 되게 놀라운 게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여자분들은 평생 담배는 입에도 한 번 안 대봤는데도 매번 폐쇄성 폐질환에, 폐암에 엄청난 이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의 유전자를 처음에 비교를 해봤어요. 유전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두 그룹 모두 유전자는 100%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하고, 쥐한테 미안하지만 쥐를 스모킹 챔버라고 하는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다 이렇게 좀 가다두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두기 시작하면은 헬시 스모커, 아무리 담배를 펴도 폐가 너무나도 멀쩡하신 분들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스모킹 챔버에 아무리 있어도 폐가 건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스모킹 챔버에 일주일만 들어가 있어도 바로 폐쇄성 폐질환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까지 찾아냈어요.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폐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그렇게 펴도 폐가 망가지질 않아요. 이런 게 슈퍼파워죠. 이런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슈퍼파워인 거예요. 이 슈퍼파워가 어디서 오느냐?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 중에 하나인데,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코올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했죠. 이 연구가 어떻게 됐느냐? 일본 과학자들이 여성분들 중에 슈퍼파워가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갱년기가 절대 걸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절대 걸리지 않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피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피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를 갱년기가 이미 걸린 여성분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그 피 안에서 에코올이라는 물질이 나왔는데, 이 물질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그 몸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안 걸리고 골다공증도 걸리질 않고 건망증도 생기지 않고 뇌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엄청난 슈퍼파워인데, 이 에코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그 여성분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에코를 만들어내고, 콩단백질만 먹으면 그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에 에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슈퍼파워예요. 이게 진짜로 슈퍼파워인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얘가 너무 많아요. 보스턴 마라톤 예전에 말씀드렸죠. 보스턴 마라톤을 뛰었는데 마라토너들 중에서 너무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뛰기 전에 다 똥은 이미 받아놨었고, 뛴 다음에 변을 받아서 봤더니 마라톤을 엄청나게 잘 뛰는 사람 똥 안에서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빼가지고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기 시작해. 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 쌓이는 젖산을 이 미생물이 먹고, 그 젖산을 프로피온산으로 바꾸는데, 이 프로피온산은 근육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피로 물질을 뽑아다가 에너지로 바꿔줘 버리니까 근육이
쉬지 않고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라톤을 1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슈퍼파워가 아니고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슈퍼파워를 정의하고 슈퍼파워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슈퍼파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헬스케어의 엄청난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슈퍼파워를 기준으로 건강검진 기록부를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슈퍼파워 미생물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3년 뒤에 얼마나 건강할지, 당뇨가 얼마나 심해질지, 베일로넬라나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근육량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을 보면서 비만도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이 사람에게 슈퍼파워를 이식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회사도 범접할,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거대해서 미국의 정부 NIH 국립보건원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슈퍼파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40만에서 50만 개 정도 차면은 그때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라든지 예측력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될 거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30년짜리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아직도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메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모은 양을 1년 만에 모아버린 거예요. 아메이가. 그리고 이제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2배가 넘는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별로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완전히 뒤로 넘어가 버리는 제품 중에 첫 번째가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이 엔자임 바이옴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유전자 이식이었던 거예요. 이 엔자임 바이옴에는 뭐가 있냐면은, 엔자임 바이옴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 3만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려서 3만 명 중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능이 탑 10%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추려냈죠. 그리고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나온 미생물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미생물을 효소랑 붙여가지고 콩단백질을 분해를 시켰더니 효소만 썼을 때에 비해서 분해율이 4.5배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같이 넣어서 만든 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엔자임 바이옴 드시죠? 드시면 어때요? 속이 편하죠? 속이 되게 편하죠? 그 편안함이 탑 10의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던 느낌을 이제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전에 삼겹살 구워 먹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있죠. 왜 이거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왜 난 다 소화됐는데 이러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느낌을 여러분이 이제 느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은 막 속이 좀 쓰리고 이렇게 위산이 좀 과해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미 탑 10%에 있는데 거기다 더 드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첫 번째 제품을 보고 과학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20년, 30년 대계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를 한 회사가 몇 년 만에 DB를 어마무시하게 모으더니 그 미생물을 뽑아내가지고 제품에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슈퍼파워를 이식하기 시작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제품들이 무수히 많아요. 키가 잘 크는 아이들을 보면은 칼슘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요. 칼슘은 무기물이다 보니까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어떤 사람은 변비만 걸려요. 칼슘 많이 먹으면은 똥만 안 나오고 흡수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장내에서의 대사물의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서 칼슘이 흡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미생물이 있더라고요. 슈퍼파워죠.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코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유로리티네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베일로넬라처럼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넣는다든지,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크는데 운동을 엄청 잘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비밀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조금씩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14층에, 저희 회사가 이제 연구실이 7층에 있는데 14층에 오피스텔 방을 하나 빌렸어요. 그 방에 가면은 방은 하나도 안 쓰고 화장실만 써요. 그 화장실에 지금 변기 부착형 센서가 이미 달려 있어요. 예. 이미 저희 벌써 6년째 연구했어요. 6년째. 이 변기 부착형 센서는 아메이 말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가 처음부터 듀얼 분석을 시작을 했죠. 변 안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와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같이 찍었단 말이죠. 이 대사체는 대부분 냄새의 원천의 대사체들이에요. 이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6만 건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대사체 패턴만 보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식인지 유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변기 부착형 센서로 그 대사체만, 냄새만 읽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유추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앉아서 지금 이거 변만 보시면은 바로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또 이번에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번에 코스포스트라는 학회에 가서 저희랑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10억 가까운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셨던 하버드대 교수님이 같이 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냥 일반 학회였는데 과학자들이 그 내용들을 듣고 진짜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그 하버드 교수님이 첫 번째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텍사스 주립대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아마 그 다음에 고려대 교수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저 발표했는데, 하버드 교수님이랑 저랑 발표한 거 중간에 있는 분들이 약간 뭐라고, 오징어 됐다고 해야 되나?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텍사스 주립대 계신 분이 뭐 이렇게 뭐 미생물 황 같은 거 해가지고 뭐 30명 정도 임상 시험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더라, 뭐 근육이 몇 프로 정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했던 연구가 뭐냐면 131명짜리 임상 연구를 했는데, 131명한테 뭐를 줬냐 하면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더블X, 그 더블X 안에 있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중에서 사람이 직접 분해할 수 없는 미생물에 의해서만 분해될 수 있는 18개의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131명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쪼개고 흡수를 시키는지를 다 봤어요. 과학자들이 진짜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는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아이 고든 교수님이 자기가 낸 논문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꼽은 논문, 2년 전에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특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은 오렌지만 먹어도 오렌지 껍질에 하얀 거 있죠. 그 하얀 거를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N-메틸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진짜로 오렌지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슈퍼파워가 있으신 거예요. 오렌지 껍질로부터 세로토닌 유도체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거 오렌지 껍질 하나에서 메틸 세로토닌 하나 나오는 거 보고 셀지해서 너무 멋있어라고 그분이 칭찬하고 있는데, 저희는 131명에다가 18개의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전부 다 분해되는 과정을 다 풀어내버린 거예요. 그걸 학회에서 발표했더니 저희 중간에 계시는 발표한 교수님들이 진짜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죠. 거의 딴 세상 얘기를 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131명 중에 더블 X를 100% 쓰실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충격적이죠, 조금. 여기에서 그나마 더블 X 성분을 75% 이상 쓰시는 분들이 30% 정도 됐고요. 40%는 더블 X를 반도 못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분들은 더블 X 먹으면 와, 너무 좋아. 진짜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거든요. 이거 마약 아니냐? 막 이러시면서 장모님이, 아니 그렇게 기운이 떨어지는데, 장모님은 제가 장인어른을 맨셀 스펙을 사드리고 장모님은 이제 더블 X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장인어른 맨셀 스펙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최고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더블 X를 먹으면 뿅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블 X를 먹어봐요.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은 장내 미생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 쓰시는 분들부터 50 반도 못 쓰는 분들을 비교를 했더니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 더블 X 활용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미 솔직히 보건복지부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할 뿐이지 여러분 마이랩 결과 보면은 여러분들 더블 X 이용률이 몇 프로인지 저희는 이미 알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중에 결국은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안에. 이게 그러면은 그냥 비타민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 먹어야 되는 제품과 비타민이 있는데 네가 이 비타민을 몇 프로를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면 네가 이 비타민을 90% 이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줄게. 뭐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행복의 정의예요. 뭐가 더 행복하죠?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사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너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야, 너 장내 미생물 보니까 지금 당뇨 너 이렇게 가면은 당뇨 유병률이 70%가 넘어.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바꾸고 글리코다운을 쓰는데 글리코다운의 효용 가치도 올릴 수 있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10년 뒤에 돈 많이 쓸 요즘의 20대들은 핸드폰 열고 타입을 치는 일도 극히 드물어요. 왜냐? 핸드폰 열고 뭐만 키면은 나에게 필요한 게 상단부터 주르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그런 MZ세대들한테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에 그들이 이제 월급 많이 벌고 돈 많아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제품 50개 들어있는 브로셔 펴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변기 부착형 센서에서 변 보고 반지 껴서 데이터 수집하고 애플리케이션에다 뭐 조금 하고 나면은 딱 키면은 이미 이들에게 GPT 버전으로 너 저번 주가 어땠어?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소비자들에게는 격이 다른 종류의 정보와 비용과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겠죠. 다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해서 GPT 버전으로 이들에게 너 저번 주가 어땠고 너는 뭐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르르르 이미 나와야 돼요. 이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하버드에다 10억을 주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예요. 하버드 대학이 미네르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플랫폼은 이 플랫폼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심각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져서. 아무튼 저희 이미 앱이 있어요. 저희 앱에서 이미 GPT가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GPT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GPT가 저에게 답을 계속 줘요. 그 GPT를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베이스 백엔드가 미네르바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거를 하버드대랑 같이 저희가 개발을 해놨어요. 여러분 앞으로 비즈니스 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날개를 달아드릴 거예요. 정말로. 이 아메이가 이거를 아메이가 10년 전에 본 거예요. 아메이가 10년 전에 본 거예요. 제가 10년 전 아까 그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던 분이 CJ에 계셨는데 그분이 아메이로 이직하신 다음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으니까 초대를 해가지고 아메이 삼성동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높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기 몇 년 전부터 저희의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이미 찾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들이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딱 발표를 했더니 그때는 되게 평온하게 아닌 척 했는데 나온 거죠. 이 기술이 저희 한국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딱 튀어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부장이었고 지금은 임원이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임원들이 발표 너무 좋았다고 사례금을 좀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예,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례금이 3만 불인 거예요. 4천만 원. 1시간 발표했는데 가서 1시간 발표했는데 4천만 원을 주겠다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대신 비용이 좀 많이 들을 테니까 앞으로 6개월간 다른 데에다 이거 발표하지 마시고 저희만 요거 공부할 수 있게 6개월만 좀 시간 주시고 데이터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주는데 당연하죠 하고 1시간 삼성도 가서 1시간 발표했는데 4천만 원을 이게 그 당시 차 2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줬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특허를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졌는데 저희 특허 없이는 못 넘어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정말 평온하게 저희한테 다시 왔어요. 정말 평온하게 와서 아 교수님 기술 잘 봤어요. 좋더라고요. 이러고 근데 신약 개발하시죠? 그래서 예 저희 저희는 신약 개발 회사예요. 저희는 의약품 개발만 해요. 그랬더니 아 예 그러면은 이거 건강기능성 식품이랑 식품 쪽에는 저희가 좀 쓰면 안 돼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처음에 계약서가 왔는데 그 계약서에는 영속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변호사가 이거는 사인 못 한다고. 왜냐? 그러니까 그들도 이거를 심각하게 본 게 아니라 왜냐? 이 기술이 우리도 20년밖에 소유권이 없는데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거짓말한 게 된다. 우리가 영속적 권한이 없다니까 특허 기한인 20년밖에 못 준다 해서 20년 독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메이와. 그렇게 하고 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대단한가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발표를 여기저기 6개월이 지나서 발표를 했죠. 다른 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런가 하고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했더니 CJ 가서 발표했더니 갑자기 CJ에서 듣더니 저희 임원분들이랑 미팅 가능하세요? 이러는 거여서 가능하죠 했더니 임원들이랑 미팅했더니 바로 10억 투자하더니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메이랑 이미 독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모레에 가가지고 했더니 아모레에서 갑자기 서경배 회장님을 만날 수 있니? 알겠다 그랬더니 서경배 회장님이 저희 회사 오셨어.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에 50억을 투자했어. 근데 아모레랑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아메이랑 독점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셀트리온 만났는데 셀트리온도 헬스케어 관심이 많은데 한 번 미팅했더니 본부장이 갑자기 서진석 의장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고 했더니 셀트리온도 투자했어요. 결국은 또 그런데도 셀트리온이랑도 신약 쪽에밖에 쓰지를 못해요. 예.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이랩이라는 이 제품의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성. 전 세계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X뿐만이 아니에요. 더블 X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에코를 못 만들던 사람이 에코를 만들기 시작하고 폐를 보호하는 대사물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미생물들이 장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양성을 끌어올리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마이랩입니다. 도대체 마이랩이 왜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거 장표는 제가 진짜 한 15분 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 장표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구두로 하는 거예요. 아메이 허락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게. 마이랩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 장 안에 미생물이 2,000개인데 마이랩 안에 미생물 5개 들어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그래서 2,005개가 돼서 다양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심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랩이라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을 여기 땅끝마을이 고향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차에다 왕창 실어가지고 땅끝마을에다가 다 갖다가 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까요? 다 도망쳐 나오겠죠. 서울로 다 도망쳐 나오겠죠. 근데 서울은 오지 마라 해도 다 서울로 가잖아요. 왜 그렇죠? 그 두 군데의 차이가 뭐죠? 인프라가 다른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다른 거예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은 바닥에 도로 잘 깔아놓고 공원 잘 만들어 놓고 물 잘 나오게 해놓고 전기 빵빵하게 해놓으면은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사람들. 여러분 장 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마이랩이에요. 5개의 미생물 들어가서 2,005개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보는 거예요. PB 발류라는 게 장내 인프라스트럭처의 레벨을 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미생물을 몇 개나 장에다 넣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드시는 유산균 뭐 다 합해가지고 한 10종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들어가는 미생물이 시골에 사시는 분은 하루에 1000종 이상을 입에다가 넣고 계세요. 여러분 풀만 한 번 베죠? 풀 한 번 베고 나면은 미생물 500종 이상 들이마실 거예요 아마. 풀이랑 나무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흙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비 오면 냄새 나죠? 그 비 냄새 맡으신 분들 있어요. 그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그게 미생물 냄새예요. 네, 흙의 미생물들이, 흙이 너무 건조해서 미생물들이 죽은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비가 딱 내리면은 미생물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갑자기 대사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사물의 냄새를 여러분들이 맡으시는 거예요. 흙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흙길 1시간 걷고 나면은 장 안에 미생물 한 500마리, 1000마리 이미 넣으신 거예요. 종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절대 멸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야채, 과일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도망갈 뿐이에요. 여러분 장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좋아서. 여러분 장이 땅끝마을이라서 이 미생물들이 다 도망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장내의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류를 끌어올리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좋게 해주고 매일같이 들어오는 미생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을 만드시면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이랩의 핵심 지표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저희 부사장님이랑 겁을 많이 줘가지고 정말 수준 높으시다고 겁을 많이 줘가지고 처음에 신박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저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명은 말랐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란성 쌍둥이라 하면 유전자가 저 둘이 100% 똑같아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많이 찔 수가 있지?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예전에 CJ랑 같이 했었어요. 사실은 CJ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전에 라면 2개 끓여가지고 치즈 2장 올려가지고 먹고 자는 사람들, 살찌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루에 5끼를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하고 진짜 조금만 먹어도 살이 너무 쉽게 찌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그거는 예전에 얘기해서 아시죠? 저희가 먹은 음식을 저희 혈액으로 에너지로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저희는 먹은 거의 30% 정도밖에 저희 혈액에 못 넣어줘요. 나머지는 장내 미생물이 다 정리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영양소를 비타민이나 코팩터나 단세지방산이나 세포 보호하는 물질이나 에콜이나 유로리틴이나 약과 같은 물질이나 살이 안 찌고 근육이 늘어나게 하는 물질로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양소 오면은 쪼개가지고 살찌는 영양소로 그대로 바꿔서 혈액으로 다 넣어주는 미생물이 득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들의 미생물을 뽑아가지고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비만인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그대로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장내 미생물 이식받은 쥐는 그대로 마른 상태로 있는 걸 보면서 실제로 장내 미생물만 조절을 한다면 살도 쉽게 빠질 수가 있고 근육량도 쉽게 늘릴 수가 있고 두뇌도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고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논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은 사과 하나를 먹어도 사람마다 그 사과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에게 아침에 사과가 좋으니까 사과 먹으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진짜로 사과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인슐린 레벨이 쫙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혈중 지질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과 한 알도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과를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영양소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31명 중에 2명만이 반응군, 슈퍼 반응군이죠. 저희가 슈퍼 리스펀더 또는 슈퍼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응군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비반응군이 되는 거죠. 에코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나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2012년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살았던 거죠. 메치니코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산균 먹으면 건강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너 먹는 유산균 줘봐. 락토야, 비피도야, 비율이 어떻게 돼? 몇 종이 들어가 있어? 몇 억이야? 50억이야? 100억이야? 1000억이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준이 많이 높으신 거지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50억, 100억, 1000억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끌어올리고 장내 미생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그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이제는 드림월드 그룹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의 기능이 사람의 유전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이유는 이 그림 한 장이 가장 최고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받아서 어떤 종류의 대사체라고 하는 케미컬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가고 간까지 도달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지. 잘 먹는다고 그냥 건강하면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는다는 거는 좋은 원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원료 당연히 넣어줘야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무리 건강해도 원료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약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원료를 넣어주는 것과 내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지만이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아메이밖에 할 수 없는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다른 모든 회사는 원재료 넣어주는 거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원재료를 넣어주면 좋을까만 보지만 이제 아메이는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이런 원재료가 들어오려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받아줘야 돼. 이런 원재료 넣을 거면 이런 미생물 슈퍼파워 추가로 넣어줘야지만이 그게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야 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아메이가, 제가 많은 회사들이랑 일을 해봤지만 아메이가 정말 선이 굵은 것 같아요. 정말 굵어요. 이 굵직하게 가는 느낌? 아메이가 1990년도에 제약회사들에서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공장, GMP, 퀄리티 컨트롤을 가지고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엄청나게 센세이션했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제약회사도 못하는 수준인데 건강기능식품을 이런 수준으로 만든다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약간은 그 약발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아메이를 많이 따라서 많이 공장을 만들어서 만들기 시작해요. 10년 전부터 아메이는 넥스트 30년을 본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이거예요. 엄청나게 굵직한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가지고 1990년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아성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학회 가서 발표하면 교수님들이 제발 그만 좀 해라고 할 정도로 뭐 하자는 거야? 아메이서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여기에서 아메이가 가장 촉각을 세웠던 게 저 3세대 기술이에요. 3세대 기술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아메이를 제외한 모든 회사, 마크로젠, 테라젠, 미국의 바이옴, 유바이옴 전부 다 1세대 기술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발전사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과학자들이 오케이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장 안에 무슨 미생물이 있는지 보자. 유전자 분석기로 보자. 그게 1세대 기술이에요. 그게 퍼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인 거고, 그거를 보고 났더니 사람들 건강한 사람한테 베일로넬라가 있어.
폐가 건강한 사람에게 특정 미생물이 있어. 근데 그 미생물을 아무리 넣어봐야 그 미생물이 한 마리도 혈액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걸 보면서 이 미생물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핵심이구나 라고 해서 2세대 기술로서 대사체 연구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2세대 연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2세대, 3세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2세대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미국의 메타볼론이라는 회사, 일본의 메타볼로 지노믹스, 한국의 HM파마 몇 개 없어요.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전 세계에서도 2세대 기술까지 완벽하게 넘어간 회사는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2세대까지 왔더니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알겠어. 좋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려면은 장 안에 아세트산보다는 뷰티르산의 비율이 높아야 돼.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장내 미생물이 다 다른데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조합은 수백억 가지의 대사체로 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이게 제발 장에 뷰티르산만 좀 올라가면 이 사람의 염증성 장질환이 나을 텐다라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거를 시뮬레이팅을 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한테 A, B, C, D 중에서 A가 들어왔을 때 어떤 대사체가 나와요, B가 들어갔을 때 어떤 대사체가 나와요 라는 거를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기술이 3세대 기술인 거예요. 이게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이 3세대 기술은 전 세계에 딱 3개 있어요.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샤임이라는 그런 샤임이랑 SHIM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거 하나가 있고, 네덜란드의 연방연구소죠. 옛날에는 왕립연구소였는데 TNO라고 하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팀 시스템, 요 두 개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 시스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메이가 TNO도 접촉했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TNO의 팀 시스템 쓰려고. 근데 거기는 국가연구소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러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저희 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찡했겠죠. 그래서 이 3세대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이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인삼이라든지 콩단백질에서 에콜이 나오는 거라든지, 석류를 먹었을 때 유로리틴 A가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유로리틴 A라는 물질이 네슬레가 그 요하넉스라는 교수님한테 한 1조 정도에 사간 기술이거든요. 유로리틴 A. 유로리틴 A가 혈액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근육 생성량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육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뼈도 훨씬 더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뇌 기능도 좋아진다라고 하고, 아메이가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임상 시험 해봤는데 한국인 기준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임상 코호트를 몇 명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최신 업데이트 말씀드리면은 유로리틴 A는 25% 정도밖에 못 만드세요. 4명 중에 1명밖에 못 만드세요. 에콜은 41% 정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슈퍼파워를 저희가 이식을 해드릴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연구했냐면은, 여기 루틴이라고 있죠. 루틴이라는 게 쿼세틴 3 글루코사이드로 변하게 되는데, 저거를 바꿔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을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쿼세틴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쿼세틴 중에서도 가장 살을 많이 빠지게 하는 쿼세틴 3 글루코사이드라는 구조는 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거는 한번 자연계에 나오면은 1시간이 안 돼가지고 구조가 망가져 버려요. 너무나도 불안정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루틴을 먹은 걸 장 안에서 미생물이 바꿔주고 그 순간적으로 흡수할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물질인데, 이거는 약으로 만들지도 못해요. 장내 미생물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물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려고 이 많은 것들을 하는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 이런 미생물들 저희가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미생물 데이터뱅크만 2,000개가 넘습니다. 그 미생물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슈퍼파워를 전달할지를 추려내고 있어요. 거기에다 루틴이 쿼세틴이 되고 라즈베라트롤이 다이하이드로 라즈베라트롤로 변하게 되고 이소플라본이 에콜로 변하게 되고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이 무수히 많은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거기에다가 병기부착형 센서, 나중에는 변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반지 끼고 인바디 해가지고 정보 들어가면 GPT가 저한테 레포팅을 해주기 시작하고 뭐를 어떻게 사 먹어야 될지 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세일즈가 아니라 라이프 코칭을 하시는 분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찾아오는 구조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DB 안에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람들에게 슈퍼파워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회사랑은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보고 있어요. 하나씩 다 보면서 어떻게 바뀌고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건강상의 차이가 생기는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더블엑스도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 겉모닝 들어가는 그 컴파운드들도 전부 다 테스트를 56명 분변 시료 가지고 피마스 가지고 분석 마무리했거든요. 이것도 때가 되면 아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구두로만, 자료로는 못 가지고 와서 이번에 막 연구가 끝났는데 도대체 왜 섞어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섞어 먹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파이버 같이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네, 파이버 같이 드세요. 정말 좋아요. 그거를 하나씩 따로 떼어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가 들쭉날쭉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은데, 신기하게도 얘네를 섞어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효과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더라고요.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연구를 했거든요. 이거는 자료로는 아직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기능성 식품과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조차도 그 효용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슈퍼파워라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헬스케어 식품이라고, 저희는 헬스케어 식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냐?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의 수준을 넘어서요. 이 무수히 많은 영역의 식품들을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은 효용 가치가 그대로 나오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활성과 효능이 떨어질 때 거기다가 부스팅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 넣음으로써 부스팅을 시켜가지고 효용 가치를 끌어올리는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영역. 이거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제품이에요. 올리 원 제품이에요. 아메이는 저희가 글로벌이랑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아메이는 그 제품의 카테고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한 3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베러 프로덕트, 베러 좀 더 좋은 제품, 베러, 베스트, 올리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죠. 삼성이 스스로를 초격차라고 지칭하잖아요. 정말 베러 중에서 베스트에 근접한 자신을 초격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메이는 올리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메이랑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메이는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들이랑 일반적으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아메이에만 있고 아메이만 팔 수 있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이 아메이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로바이옴 같은 것들 시중에 없는 거예요. 아메이 완전 올리예요. 마이랩,
장내 미생물 다양성 끌어올리는 거 올리예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했던 그 파이토바이옴의 첫 번째 영역, 유전자를 옮겨 넣는 거,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거죠. 이 엔자임 바이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생물이 저희가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에게서 발견한 미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었을 때 콩단백질, 아메이의 APP, 콩단백질이랑 같이 들어갔더니 콩단백질의 분해 효율이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결국은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이 옛날에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유산균이 많아요, 뭐 비피도박테리아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끝났어요. 장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이 건강합니다라는 거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고 완전히 정의가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다양성을 높일 방법만 없을 뿐이에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내 미생물 저보고 마이랩 먹냐고. 당연히 먹죠. 그래서 왜 드세요? 그러니까 안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이랩을 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했던 게 저는 장누수라는 포인트였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현상이 장의 누수가 시작이 됩니다. 장의 누수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진짜로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게 저희 장이 정말로 특이한 필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음식들과 그 안에는 독소도 많고 똥 안에 있는 것들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배출이 되지를 않고 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틈새로 들어가면서 똥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 저희의 혈액을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뭐 똥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된 정의로는 내독소증, 내 안쪽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내독소증, 영어로는 엔도톡세미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시작되면은 장 주변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장 주변에 혈액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애들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저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난리가 나요. 면역 세포들이 막 발작을 하면서 장 주변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장 주변으로 몰려들면은 요게 아이들에게 나타나면은 아이들이 발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이들 발진 일어났을 때 자세히 보세요. 보통은 옆구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발진 일어난 거를 보면은 얘 대장이 여기 요렇게 생겼구나가 바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의 누수가 시작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발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토피가 시작이 되고 면역 세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면역 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방 세포를 두세 개씩 끌고 다녀요. 면역 세포는. 그러면은 내장에 지방이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 독소증으로서 쌓이는 물질들이 결국은 당뇨를 촉발하고 그 동맥경화를 촉발하고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 공황, 거기에다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까지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요즘에 과학적으로 정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성 질환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잠복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장에 누수가 찔끔찔끔 계속 되고 있는데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누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게 쌓이고 이게 10년, 20년이 쌓이면 그때부터 당뇨가 촉발되기 시작하고 30년, 40년이 쌓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과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예 틀어 막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젠가는 한번 ABO 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내가 이거를 왜 먹지? 저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서 저는 장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이랩을 먹어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펄미어빌리티, 장의 누수, 펄미어빌리티가 이제 투과율이거든요. 장의 투과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투과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투과율이 높아지는 부분이랑 저희가 했던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바로 직결되고요. 염증성 장질환 바로 직결되고요. 아토피 유병률 바로 직결됩니다. 천식 유병률 바로 직결돼요. 저희가 지금 자폐랑도 같이 보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장의 누수가 너무 극심했던 아이들에게 혹시 뇌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현재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누수라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따라서 저희 뇌 기능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이들 나눠놓고 IQ별로 나눠놨을 때 실제로 IQ가 높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가바 나오기 시작해요. 감마 아미노 뷰트릭 애시드. 집중력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바라는 물질 그리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트립토판의 분해 메타볼리즘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제 드림월드 수준이 높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트립토판이 뭐냐면 트립토판을 시작으로 해서 트립토판에서부터 나오는 아류작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 여기서 다 시작돼요. 트립토판 중간체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그 다음 체가 세로토닌이에요. 그 다음 체가 인돌이라는 거예요. 인돌을 미생물이 먹어서 없애줘야 돼요. 인돌을 미생물이 먹어서 없애주지를 않으면은 이 부산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우리 몸이 트립토판, 멜라토닌, 세로토닌 구조를 돌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게 돌아가는 구조는 미생물이 인도를 얼마나 없애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미생물이 무척 많으신 분들이 있고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미생물이 거의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고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하면은 인돌 훨씬 잘 없애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은 뇌 기능에도 무척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미 과학계에서 너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희가 매일 제가 지금 이거는 근데 논문에 실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못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 마라탕 엄청 먹죠. 마라탕 그 매운 거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 완전 초토화나요. 그런 거 인스턴트 식품 안에 있는 방부제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한 톨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수돗물 안에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축산 농가에서 항생제를 더 이상 쓰지를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70에서 80%가 양돈 농가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돼지들한테 항생제를 주면은 살이 엄청나게 빨리 쪄요. 돼지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항생제 먹으면은 살이 급속도로 찝니다. 순식간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다양성이 호랑이 없는데 토끼 왕이라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많이 세력을 확장하는 아이들이 뭐냐? 제 몸에 살찌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냐? 얘네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가 황폐해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애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항생제를 먹고 초토화가 나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살을 쭉쭉쭉쭉 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한테 항생제 넣어주면은 출하 시기가 20-30%씩 땡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돈 농가에서 돼지들한테 오버도즈로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이니까 돼지 똥으로 항생제가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게 다 땅으로 흡수되면서 그게 다 지하수랑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언젠가 수돗물을 찍었는데 수돗물 안에 뭐 타이레놀, 아스피린, 우울증 약도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수돗물에서 우울증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또 안 먹고 막 버리고 이러니까 항생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주변에서 아 나 똥 잘 싸, 이거 20만 원, 22만 원짜리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똥 잘 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줘야지만이 누수가 생기지가 않고, 이 누수를 네가 가만히 내비두면은 결국은 10년, 20년, 30년 뒤에 당뇨,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치매로 다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은 매일같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물 속에 들어있는 의약품, 내가 먹는 의약품,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장내 미생물은 매일같이 황폐해지고 있고, 이게 미국인들이랑 아마존 사람을 비교했을 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 사람들을 봐도 이게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가 딱 이 미국인들 데이터예요. 한국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필름 레벨에서 찍은 건데, 약간 높은 클래스에서 찍은 건데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그림이에요. 아마존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인간이 원래 저래야 되는구나, 아 인간의 장내 미생물이 원래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저분들은 풀만 먹어도 혈액에 약이 넘쳐나요. 풀만 먹어도. 저분들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이 아마존 사람들을 그래서 탐구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상외로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씻지도 않고 빨개 벗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흙바닥 뒹구는데 그렇게 몸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똥도 가져왔지만 그 사람들의 피부를 이렇게 긁어서 조금 가지고 왔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현대인에게는 절대 없는 미생물이 피부에서 나왔는데, 이 미생물이 암모니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이게 저희 피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얘네들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같아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아마존 사람 피부에서 나온 미생물 가지고 미스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요. 뿌리면은 미생물이 암모니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럴 정도로 인간의 몸은 사실은 미생물의 보고였어요, 원래. 근데 이 미생물의 가치를 모르고 60년대, 50년대부터 항생제를 먹기 시작해서 그냥 다 죽여 됐어. 살균, 멸균 막 이거를 다 하면서 피부의 미생물도 다 잃어버렸고 장안의 미생물도 다 잃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결국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누군가가 끌어올리면은 이거는 헬스케어계의 엄청난, 거의 저희 미생물계에서는 홀리 그레일, 성배라고 불렀어요. 누군가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이거는 홀리 그레일이다. 이거는 진짜로 대박이다. 그거를 만들어낸 게 마이랩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그 양력 보시면 제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아마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는 상을 거의 제일 많은 수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가는 학회마다 상을 받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모든 학회의 모든 과학자들은 장내 미생물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거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거를 통째로 이식을 해야지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가 있어. 그래서 건강하고 다양성 높은 사람의 똥을 캡슐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믿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의 플랫폼을 가져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더니 과학자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365 만드는 듀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듀퐁의 전신인 덴마크의 다니스코라는 회사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오믹스 컨퍼런스에서도 올란도에 가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미생물의 성지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발표할 때마다 과학자들이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복제를 딴 다음에 여기다가 A, B, C, D, E를 넣어보고 이거를 A가 들어갔을 때 다양성이 올라가는지 C가 들어갔을 때 다양성이 올라가는지를 시뮬레이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고?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다른 사람 똥 안 먹어도 돼 이제?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건데 그거를 제가 2007년도부터 연구해서 제가 상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때 받았거든요. 마이랩 출시한 게 2022년이에요. 저희가 15년 동안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1, 2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6개 중에 하나를 드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이 개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늘어나려면은 죄송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좀 더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많아져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다 풀어낼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20개, 30개, 40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2만 원에서는 이 8칸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은 대조군에 6개 넣어가지고 분석하는 것만 해도 22만 원에 맞추는 게 정말 빠듯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20개씩 넣어가지고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은 분석 시간도 월등히 길어지고요. 가격도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숫자로 찾은 게 6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6만 개가 넘어가면서 알고리즘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부터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개인 맞춤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6개로 하고 있고요. 섭취 전과 후에 이거를 섭취했을 때 장내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런칭 이후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로도 300명 임상시험 해가지고 실제로 검증을 했고요. 이거는 마이랩을 하시는 다회차 분석한 성인 남녀 400명 대상이에요. 실제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식생활 패턴이라든지 내가 항생제를 먹으신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였고요. 실제 저희 설문의 내역에서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랑 의료계가 이 마이랩의 실체를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이랩은 의약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유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이랩을 했을 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저렇게 유의적으로 올라가는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았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항암제예요. 안티PD-1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 요즘에 가장 핫한 면역항암제거든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가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리스펀더, 그 항암제 듣는 사람, 항암제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해보고 항암제 안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했더니 실제로 튜머 사이즈, 암 크기가 항암제 빨이 듣는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지는 실제로 암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항암제가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라고 봤더니 결국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으면은 항암제 빨도 올라가요. 이거 저희 지금 제약회사들이랑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들고 있는 항암제에다가 여러분 마이랩 세트로 끼워 팔면은 초대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저희가 6년 동안 암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그냥 다른 회사들처럼 1세대 기술 가지고 유전자 분석기로 대충 좀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레포트 나가고 유산균 많이 드세요 뭐 이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2세대 기술에 3세대 기술 다 넣어가지고 맞춤형으로 실제 피마스 돌려서 다양성 높아지는 거 임상 검증하는 식으로 간다. 이건 진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SER109라고 작년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으로 승인이 나온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리틱스라는 회사의 의약품이에요. 이 의약품이 뭐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겁 마이크로비얼 다이버시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SER109가 다른 사람은 똥 캡슐에 넣어놓은 게 SER109예요. 그 정도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 하나 올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방금 SER109입니다. 세레스, 보스트,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이거를 10알씩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싫으면 마이랩을 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거의 다 보셨죠?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 이거 넷플릭스 건데 이번 연도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2024년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내놓을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거를 아메이는 10년 전부터 보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돈을 무수히 많이 투자했고 6년을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나오기 2년 전에 제품이 나와버렸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러 다녀야 되는 이유가 제품은 반박자가 빨라야 팔리거든요. 근데 마이랩은 한 10박자 빠른 거예요. 지금 안드로메다에 와 있어요. 저희 사실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남자 똥으로 캡슐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보세요. 보시면은 이 남자가 변을 플라스틱 통에다 봐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둘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서 캡슐에다가 하나씩 담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거를 먹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드디어 이 여자가 이거 먹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변을 못 봤었대요. 이제야 드디어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런데 이 남자 똥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 사람 똥 캡슐에 넣어서 먹었더니 자기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거는 끊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남자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아메이가 제발 마이랩 좀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마이랩 출시해서 그냥 그거 하면 될 텐데.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이랩이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만 먹어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떨어집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산제, 어쩔 수 없지만 정신과약을 드시지만 정신과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다양성 다 떨어뜨려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들어가서 라면도 하나 안 먹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마이랩 안 하셔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이랩을 하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 장내미생물 다양성 많이 떨어지고요.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 감염, 장내미생물 다양성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만 모으게 되면은 이 안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부터 슈퍼파워에 대한 이식,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을 아메이가 이미 2배가 넘는 양으로 이미 달려나가고 있어요. 제가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메이가 글로벌 넘버1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을 지배할 거예요. 저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ABO가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기업들과 과학자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에 이면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어요. 이 수백만의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회원이 마음 먹고 데이터베이스 모으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다 있는 저리 가라가 돼버리고.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는 데이터베이스가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메이 장난 아닌데라는 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이미 시작됐고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아메이가 다시 한번
1990년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전 세계의 바이오를 이끌고 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지효셉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솔루션 사업인 마이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